인간의 운명은 어디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소년의 꿈은 어떻게 바스러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가장 슬픈 별이 된 한 소년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의 이름은 단종, 조선의 제6대 국왕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441년의 조선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장남인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실의 적통이자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고귀한 탄생이었죠. 하지만 그 축복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 광후는 단종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온기를 잃어버린 아이. 소년의 삶은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궁궐에서 홀로 자라야 했던 단종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긴 분은 할아버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영특한 손자가 훗날 강인한 왕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위해 조선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래의 성군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졌죠. 어린 단종은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영특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찰 50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아버지 문종마저 건강이 악화되면서 조선 왕실에는 급격한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문종은 어린 아들을 지켜줄 이들을 부릅니다. 김종서, 황보인,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대신들에게 자신의 아들 단종을 부탁한다는 눈물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7452년 마침내 단종은 12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6대 국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환호성 뒤에는 소년 왕을 노리는 차가운 시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냉혹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틈을 노린 자는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누구보다 강력한 야망과 추진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조카의 왕위는 단지 빼앗아야 할 사냥감에 불과했을까요? 찰사 53년 10월 조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피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김종서와 황보인이 하룻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조정을 지탱하던 노련한 대신들의 죽음으로 소년 왕의 주변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아닌 삼촌 수양대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 소년은 화려한 감옥인 궁궐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7455년 단종은 국세를 내놓습니다. 삼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 형식을 빌렸지만 그것은 명백한 찬탈이었습니다. 12세의 왕이 된 소년은 단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영월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소년이 마주한 것은 차가운 절벽과 깊은 계곡뿐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앞은 깊은 서강이 흐르고 뒤는 험준한 절벽으로 가로막힌 그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16세 소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밤이면 들려오는 서강의 물소리는 마치 죽은 어머니의 울음소리 같았을 겁니다. 소년은 청령포의 소나무들만이 친구가 되어주던 그곳에서 하루하루 역사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지편전 출신 학자들은 목숨을 건 단종 복위거사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죽음을 불사한 충절의 상징, 사육신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고 맙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은 잔혹한 고문 끝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이 피로 쓴 충성심은 세조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영월의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거사는 계속될 것임을. 그는 권력을 위해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어린 왕이었던 소년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7457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겨우 17세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다 보지도 못한 채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기록은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가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조의 감시 속에서도 소년의 시신을 거둔 이가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가문이 멸할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남몰래 영월의 사냐에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단종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숙종시대에 이르러 단종은 다시 왕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찬탈자가 아닌 비극의 소년왕을 정당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원도 영월의 장릉입니다. 오늘날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밖에 있지만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이들의 사랑과 눈물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이 이막의 workbo, 셀, 속 장릉의 고요함은 600년 전 소년의 아픔을 달래주는 듯한 평화를 건넵니다. 영월 사람들에게 단종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자 가슴 아픈 자식과 같은 존재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례는 단종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단종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의 승리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누구의 고통과 진실을 기억하는가? 수양대군의 칼날은 이겼으나 단종의 슬픔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영월의 소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억울했던 소년의 눈물을,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이름을 말이죠. 강물은 여전히 600년 전 그날처럼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으나 기억은 남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슬픈 별, 단종, 그의 평안한 안식을 빌며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